에스더 1장.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도성 수사네에서 왕위에 올라 제국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제국의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와 메데 전 지역의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이 모두 잔치에 참석했다.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된 잔치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엄청난 부요와 왕실의 눈부신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같은 잔치 기간이 끝나자 이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그들의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초대하여 궁중 앞마당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궁중 앞마당에는 흰 실과 자줏빛 털실로 짠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달린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무늬돌, 흰돌, 운모석, 검은 돌 등을 섞어 깐 마당에는 금과 은을 입힌 수많은 의자들이 길게 배치되어 있었다.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술은 아주 넉넉하여 떨어질 줄을 몰랐고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양했다. 잔치 기간 동안에는 왕의 특별 명령에 따라 손님들은 어떤 궁중의 음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누구든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국에서 여자들만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술을 거나하게 마신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곁에서 항상 시중드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막다, 세달, 그리고 가르가스를 불러 명령하기를 왕후 와스디를 이리로 불러오되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였다. 왕후가 미니였으므로 왕은 아름다운 왕후를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왕후에게 전달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시 법을 잘 아는 현인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아무리 왕이라도 법과 재판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궁중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당시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왕을 가까이 모신 7대신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리고 무무간이었는데 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고위층 인사들로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들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시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지만 왕후는 내 명에 따르지 않았소. 나라의 법에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소.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했다. 와스디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선례를 보이신 것입니다. 왕후의 행실은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에게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셨는데도 왕후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모든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실에 관해 전해 듣고 왕후를 따라 기고만장하여 자기 남편들에게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들의 멸시와 남편들의 분노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나라가 온통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러한 어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률로 정하여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는 왕후보다 더 훌륭한 여인을 택하여 그녀를 새 왕후로 삼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왕의 칙령이 광대한 이 제국의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존귀한 집에서부터 비천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한층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나머지 대신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왕은 무무간이 제안한 대로 즉시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제국의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는데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 명하기를 남편이 자기 집안을 주관해야 하며 또한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2장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다시 생각났다. 왕은 와스디에게 내린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그런 낌새를 즉각 알아채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는 왕을 모실 젊고 예쁜 처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께서는 제국의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그 지방의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뽑아 도성 수산의 후궁으로 보내도록 명하십시오. 그런 후에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의 관리 아래 그녀들을 두시고 또한 그녀들에게 온갖 화장품을 내리셔서 각자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녀들을 왕 앞으로 하나씩 나오게 하셔서 그때 왕의 마음에 드시는 처녀를 골라 와스디 대신에 새 왕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왕은 이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그때 수산 도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야일의 아들로 시므의 손자이며 기스의 증손이었다. 모르드게의 증조부인 기스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여고냐 왕과 함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도 하고 또 에스더로도 불리는 사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몸매와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아 곱게 기른 터였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자 각처의 많은 처녀들이 뽑혀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와 해계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도 뽑혀 왕궁으로 들어와서 궁녀들을 맡아 돌보는 해계의 시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 중 에스더는 처음부터 해계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해계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해계는 에스더에게 온갖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궁궐에서 뽑힌 7시녀를 그녀에게 붙여 시중들게 하였으며 또한 후궁에게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과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그렇게 하도록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후궁에 모인 처녀들은 정해진 규례대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가기 전에 12달 동안 정성껏 몸단장을 하게 되어 있었다. 처음 6달 동안은 규정에 따라 몰약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나머지 6달 동안은 온갖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처녀가 원하는 대로 의복과 장식품을 마음대로 골라서 한껏 미모를 갖추고 후궁에서 대궐로 들어갔다. 처녀들은 저녁에 대궐로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왕의 후궁들을 돌보는 내시 사하스 가스가 관리하는 별궁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왕이 특별한 호감을 갖고 그 처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왕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모르드게의 숙부 아비하일을 따르자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내시 회계가 정해준 것 외에는 특별히 따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모두 감탄했다. 에스더가 대궐의 아하수에르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 곧 데벳 월이었다. 에스더를 보자 왕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 왕이 보기에도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마침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나라의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새 왕으로 뽑힌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왕은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한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왕이 두 번째로 전국의 처녀들을 다시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때까지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배경이나 친척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다음에도 옛날 양녀로 자랄 때와 똑같이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랐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의 대문에 앉아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엿듣고 즉각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에스더는 그 같은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을 대면서 왕에게 말했다. 왕은 곧바로 그 음모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했고 보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자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 일기에 전부 기록되었다. 3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아각 사람 함므 다다의 아들 하만을 중용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그를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을 하만이 드나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궐 문에서 일하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오? 대궐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타이르고 설득해도 모르드게가 끝까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그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쳤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유다 사람으로서 그의 그런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두고 볼 속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엎드려 절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났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 나서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와 함께 모조리 죽여 없애기로 작정하고 묘안을 짜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하만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을 모조리 쳐 죽여 없앨 날을 받으려고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시기를 정했다. 제비를 뽑은 결과 그 시기는 같은 해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이었다. 그 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 안에는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아주 유별나서 남과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달라서 심지어 왕의 법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왕께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왕께서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그 민족을 모조리 없앨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은화 1만 달란트를 왕께 바쳐 왕실의 재정 관리인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조소, 그 돈도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갖도록 하고 그 민족도 그대가 좋을 대로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고 서기관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만든 후에 제국 전역의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졌다. 왕의 조서는 특사를 통하여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역 곳곳에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하여라. 이 조서의 사본을 전달받은 각 지방의 총독들은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들에게 알렸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날을 미리 대비하도록 했다. 왕명을 받은 특사들은 말을 타고 각처로 급히 달려나갔고 그리하여 그 조서는 이내 수산 도성에도 나붙게 되었다.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즐겁게 마시고 있었지만 그 조서로 인해 수산 도성은 크게 술렁거렸다.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는 아무도 궁궐의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궁궐 대문 밖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가 도달하는 대로 각 지방에서도 유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의 조서를 전해 들은 유다 사람들은 저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면서 땅을 치며 크게 울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썼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은 대궐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크게 괴로워하고 걱정하면서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좋은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새 옷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그를 모르드게에게로 보내면서 무슨 일로 모르드게가 그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도록 명령했다. 하닥은 즉시 궁궐 앞의 넓은 광장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만났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다 알려주었다. 덧붙여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대가로 왕실의 금고에 얼마만큼의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정확한 액수까지 전부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수산 도성에 공포된 유다 사람 몰살 명령이 적힌 조서의 사본 한 장을 하닥에게 주면서 당부하기를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이 사실을 왕후에게 꼭 알리고 에스더 왕후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직접 간청하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하였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게가 당부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궁전 안뜰로 들어가 함부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에 대해서는 모든 신하들은 물론이고 제국의 모든 지방 백성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때 왕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를 향해 금으로 만든 호를 직접 내밀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다. 왕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도 자신만은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왕후께서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오. 오늘날 왕후께서 이 나라의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즉시 동족에게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다 행했다. 5장. 사흘 동안의 금식이 끝나자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궁의 안마당으로 들어가 서 있었다. 때마침 왕은 보좌에 앉아 왕궁의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왕은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를 보았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호의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소청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왕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차린 잔치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왕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왕후의 말대로 할 것이다. 어서 하만을 궁궐에 들라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왕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요청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왕께 대답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간청은 이것입니다.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기꺼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베풀어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와주소서. 내일은 제가 왕의 분부에 따라 제 소원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함께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그날 하만은 크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을 나섰다. 그러다 궁궐 대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혀 버렸다. 되골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서도 일어서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가 펄펄 끓어올랐다. 하지만 하만은 화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에게는 재산도 아주 많고 아들들도 많으며 특별히 왕의 총애를 크게 받아 다른 대신들이나 귀족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모로 자랑했다. 덧붙여 하만은 이렇게 자랑했다. 그것들뿐만이 아니라네. 오늘은 에스더 왕후께서 특별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갔다네. 모든 신하들 중에서는 왕과 함께 오직 나 혼자만 초대를 받은 거라네. 그리고 왕후는 내일도 왕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나를 초대했다네. 하지만 대궐 문에 앉아있는 저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만 보면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속이 뒤집혀 버리니 그게 문제라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운 뒤에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나아가 즐기도록 하십시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즉각 자기 집 앞마당에 장대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6장.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통치를 기록해 놓은 궁중실록을 가져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그런데 궁중실록을 읽어가던 중 대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 사실을 고발했다는 내용에 이르렀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 공로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금이나 관직을 내려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궁궐 뜰에 있느냐? 바로 그 순간 하만이 궁궐의 바깥들에 막 들어서고 있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일찍 궁궐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다.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하만을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물었다. 내가 특별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 하만이 속으로 생각했다. 왕께서 손수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친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다음 왕의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 옷과 말을 맡기시어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려는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왕의 말에 태워서 이 수산 도성을 데리고 돌아다니게 하시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하가 말을 끌고 가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고 크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하만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다. 좋다.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당장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시행하도록 하라. 지금 궁궐의 대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말한 그대로 실행하여 그에게 왕의 영예를 베풀도록 하라. 너는 그 모든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되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 수산 도성의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하만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대문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허둥지둥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중 영리한 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그처럼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맞서다가는 틀림없이 당신이 먼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이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날도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으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그제야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 저와 제 동족이 다 죽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제 동족이 노예로만 팔려간다고 해도 저는 아예 침묵을 지키고 그 문제로 왕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급히 물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오? 그토록 흉악한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요? 에스더가 입을 열었다. 나와 우리 동족의 대적, 바로 그 원수는 이 앞에 있는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아하수에로 왕은 크게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궁의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의 운명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 자리에 남아 에스더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왕이 궁궐 안뜰에서 술자리로 다시 돌아오니 에스더가 몸을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앞에 하만이 엎드려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본 왕은 크게 소리치기를 왕후가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데도 저자가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였다. 이 같은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하만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수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다. 이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하만은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폭로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 장대가 지금 하만의 집 마당에 서 있는데 높이가 50규빗이나 됩니다. 그러자 왕이 즉각 명령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기둥에 하만을 매달아 죽였다. 그제 왕의 분노가 비로소 가라앉았다. 8장. 바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여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전부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간청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해 놓은 흉악한 학살 명령을 제발 철회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왕이 에스더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제 말이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왕께서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이 이 나라의 모든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흉악한 음모로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소서. 어떻게 제가 동족의 끔찍한 재앙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제가 제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뜨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을 말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을 매달아 죽였소.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들의 뜻에 모두 맡기겠소. 그대들은 유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내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나의 인장 반지를 찍어 온 나라에 공포하시오.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모르드게는 즉시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 때는 그의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다. 왕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르는 127개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고관들과 장군들에게 보냈다. 그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포함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또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글과 말로도 기록되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 특사들에 의해 각 지역으로 재빠르게 전달되었다. 이때 특사들은 왕궁에서 기른 것들로 왕의 일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아주 날랜 말들을 탔다. 그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모든 마을과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정당 방위의 특권을 부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단합할 수 있으며 만일 어느 지역이나 어느 족속 중에서
유다 사람을 상대로 무장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여 유다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올해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조서 사본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에 널리 공고되었고 또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였다. 사안이 워낙 시급했으므로 특사들은 왕궁에서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왕의 조서를 들고 저마다 서둘러 길을 떠났다. 수산성에도 왕의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었다. 모든 일을 마친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과 하얀 세모시에 자색 털로 장식한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금 연류관을 쓰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의 모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그를 맞아주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벅찬 기쁨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과 성읍에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나 붙을 때마다 그 지역의 유다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올리고 그 날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으로 귀화하기도 했다. 9장 그의 12째 달 곧 아달 월 13일 마침내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이르렀다. 본래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은 이날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날이 되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각지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마을과 성읍에 모두 집결했다. 그럴지라도 모든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 총독과 대신들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관리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유다 사람들 편에 서서 적극 도와주었다. 당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궁중의 실권자였고 그의 명성은 온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세력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그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또한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치했다. 그날에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만 해도 500명이었다. 그 밖에도 그날에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아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떼 그리고 외사다이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도성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가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수산 도성에서만 그들의 원수 500명을 죽이고 게다가 하만의 아들 10명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다니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지역과 마을에서는 어떠했겠소? 이래도 그대에게 남은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소.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즉각 이루어 줄 것이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이 일을 옳게 여기신다면 왕의 조서에 따라 오늘 수산 도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한 일을 내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게 해주소서. 왕은 즉각 에스더의 소원대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산 도성에는 왕의 조서가 새로이 공포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장대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14일에 또다시 집결하여 성중의 원수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단합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대드는 원수들을 7만 5천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도 원수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그의 12째 달 13일이었다. 그 다음 날인 14일은 유다 사람들이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 도성의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걸쳐 원수들을 처단하고 그 다음 날인 12째 달 15일에야 모두 쉬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성벽이 없는 지방의 여러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해놓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규정을 정해 편지로 써보냈다. 곧 해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도록 하시오. 이 날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을 되찾는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며 통곡이 변하여 환호성으로 터져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이날 잔치를 베풀고 이웃 간에 서로 선물을 나누며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각처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축제를 열었다.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음모를 꾸며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지만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 말하니 하만의 흉악한 음모는 결국 왕에게 폭로되었다. 이에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꾸민 흉계는 도리어 하만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의 시체들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이 두 날, 곧 12째 달 14일과 15일은 부르라는 말을 따서 부림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다. 유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틀 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는 그들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유다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로 정해졌다. 이 절기는 유다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되도록 기억하고 지켜야 했다. 그리하여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축제일이요 자손 대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둘이서 함께 전권을 가지고 부림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전에 쓴 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부림절 때 지켜야 할 여러 절기 규정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이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로 인해 이틀간 계속 지켜야 하는 부림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부림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직접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받아들이고 확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그때가 되면 하만의 흉계로 금식하며 슬피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부림절에 관한 규정들은 이렇게 에스더의 편지에 따라 확정되었고 또한 그것은 모두 책에 기록되어 보관되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육지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막강한 권세와 군사력을 입증하는 모든 업적들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조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도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높은 벼슬에 올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실력자가 되었다. 그는 특별히 자기 동족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고 언제나 자기 동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큰 존경을 받았다. 아멘.